네, 이제 소장님이 가져오신 다음 주 핫테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4월 계좌 지키는 승부주인데요. 저 개인적으로 이 지키는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와닿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제철의 목표 주가가 50% 상향 조정됐습니다.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된다는 이유인데요. 어제장 4% 넘게 오르면서 46,4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현대제철 다음 주 어떤 흐름 예상하시나요? 네. 이 우리가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자기네가 돈을 벌고 있는 소위 자금의 흐름을 굉장히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미래 먹거리를 제대로 찾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현대제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그 상승 초기에 10개 세트했던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포스코였었습니다. 최근에도 포스코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죠. 바로 그것이 어떤 관점이었냐면, 얘가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결국은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은 가장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이 바로 이들 종목이 아니겠느냐 해서 세트했던 종목군단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뭐 포스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자기가 하고 있는 먹거리는 물론이고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는데,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분 아시겠지만 경기 회복 그러면 이런 것들은 봐야죠. 경기 민감성 종목군이니까요. 더군다나 최근에 보면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면서 그래서 뭐 자동차, 건설, 뭐 LNG 쪽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수주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제철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 있겠죠. 바로 정부에서 수소경제, 그다음에 또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수소경제, 여기에 같이 보조를 맞추는 것이 바로 현대제철입니다. 그래서 수소 사업에도 굉장히 그 미래에 대한 성장 동력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로 인해서 소위 실적에 강력한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그래프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한번 보시면요. 일단 먼저 흐름의 모습을 보면은 밑에서부터 마틴 구간이 굉장히 강하게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중국 증시를 좀 보여드린다는데 여기도 좀 중국 증시가 안 나오네요. 이건 잠시 후 이제 10시 반에 제가 라이브 할 때 중국도 같이 한번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 마틴이 이렇게 넓어지고 있을 때 이걸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성장주 패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위로 올라갈 때는 물론 아직까지는 위에서는 매물의 부담, 1차 매물의 부담이 어디 있냐면 여기 한 5만 원대 가격의 마디존이라고 하거든요. 한번 여기서 흔들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그죠. 아침에 절대 시초가에 막 쫓아가면서 막 시초가에 올라가는데 쫓아가지 마시고요. 최소한 시가 대비 시가에다 선을 그어놓고요. 밑으로 내갈 때 뭐 많이 했으면 더 좋고요. 한 2, 3일 정도는 내가 밑으로 조심할 때마다 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시초가 위로 쫓아가지 마시고요. 요 밑으로 내갈 때마다 줍주해서 놓으신다면은 얘는 성장주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판단입니다. 결국은 2019년도 이후에 올해 최고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단들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제철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앞으로의 상승 탄력이 전망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휴캠스입니다. 최근 기관의 견조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제장 0.4% 내리면서 24,600원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휴캠스 매력 포인트 짚어주세요. 네, 요 슈캠스는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슈캠스 그러면 딱 떠오르는 종목이 뭐냐면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그때 한참 이렇게 탄소 중심의 경제가 일어났을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목을 해볼 만하다라는 말씀드렸었는데, 바로 이 슈캠스 같은 경우도 그러한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아까 제가 현대제철이 자기네가 이미 갖고 있는 먹거리 외에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있다 그러는데 슈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이 슈캠스가 주가가 왜 여기밖에 안 있지 하고 할 정도로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반도체 빅사이클에 대한 얘기 많이 들으셨죠. 특히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질산입니다. 근데 이 슈캠스가 바로 이것을 공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반도체 칩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그 웨이퍼라고 하죠. 이렇게 둥그란 웨이퍼. 여기에 묻어있는 이 이물질을 제거하는 세정 공정이 반드시 필수적이거든요. 이 세공정을 할 때 필요한 화학 물질이 뭐냐? 바로 그것이 질산인데 슈캠스가 바로 그것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뭐 내노란 업체에다가 다 공급하고 있는 모습들이고, 특히 이것에 대한 매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공장도 증설하고 있다. 그다음에 향후 매출에 대한 그 부분들, 실제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한 단계 더 위로 레벨업 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 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하나 더 그게 뭐냐? 바로 하나 더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탄소 배출권입니다. 최근에 유럽에서 이 탄소 배출권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는 이게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미래 먹거리가 뭐냐, 어딜 향해서 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도 결국 나중에 움직일 수 있는 재료들은 바로 그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이 슈캠스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볼 만한 위치에 있다 판단됩니다. 그래프 잠깐 보시죠. 그래프 위치를 보시더라도요. 얘가 지금 어디 와 있냐면 딱 여기 마틴고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120과 240. 아주 제가 제일 그 최근에 여러분께 그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그 단기 평선만 보지 마시고요. 보통은 60선까지 본다고 그랬죠. 뭐 수급선이다 뭐다 그래서 뭐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수급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펀더멘탈선인데 이 펀더멘탈선 여길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길 지나갈 때마다 저점 매매수가 들고 있다는 점에서 슈캠스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반도체 세정 관련주죠. 휴캠스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종목은 GS건설입니다. 네, 어제장 2.8% 상승 탄력을 보이면서 43,4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2월부터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번 달 들어서 견조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GS건설 가져오신 이유 부탁드릴게요. 뭐 딱 한 가지 얘기할게요. 지금 선거가 난리죠. 그죠? TV 틀면은 요새 뭐 부산에 대한 그 선거 얘기는 별로 그렇게 없습니다만 서울의 선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LH 사태로 또 아주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주택 공급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부작용은 부작용을 하더라도 뭐 새로운 부지를 선정해서 뭘 하던 결국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GS건설 같은 이런 그 업체들은 역시 주택 공급 회복, 특히 민간 중심으로 공급이 만약에 된다고 그럴 때 더욱더 이런 쪽은 어차피 위로 우상향하면서 올라갈 수도 없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그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그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이 GS건설이 이 수처리 사업이라든지 또 데이터 산업이라든지 또 주택 모듈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먹거리. 그래서 오늘은 전부 다 종목군단들이 기존에 자기네가 하고 있는 사업 말고도 미래의 먹거리를 또 하나씩을 준비하는 종목군단들, 뭐 이런 종목군단들을 제가 갖고 와봤는데 그래프 잠깐 보시죠. 그래프도 역시 보시면 항상 보실 때요. 이 밑에 마트는 꼭 120과 240을 꼭 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게 늘어나고 있다. 이거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종합도 잠깐만 볼까요? 자, 종합주가지수도요. 얘가 지금 제가 뭐 다른 거 말고요. 얘가 여전히 괜찮다는 것도 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얘가 괜찮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가 그 떴을 때의 그 주가 흐름을 보신다면 어디서 떴냐면 바로 그러한 구간에서 주가가 떴던 부분이었죠. 한번 보시죠. 얘도 좀 내려왔다 뜬 것도 얘가 지금 밑에서 다 떴던 거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래서 역시 여러분들이 지금 봐야 될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놓여졌냐면 얘가 점점 좀 넓어지고 있다. 그럼 얘네들도 거듭리겠지만 다만 딱 한 가지만 조심하면 됩니다. 아침에 시가 붙은데 보고 있다가 쭉 올라갔다 하지 마시고요. 시가 대비 아래에서 줍줍. 그러니까 여기 선을 그어놓고 이 아래에서 밑에서 내려갈 때마다 줍줍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GS건설까지 4월 계좌 지키는 승부주 만나보셨습니다. 네, 이제 바로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들이 들어왔을까요? 첫 번째 종목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두산밥켓입니다. 매수가 37,500원에 비중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두산밥켓은 미현지에서 소형 건설 장비와 굴착기를 제조하고 있죠. 네,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돋보이는 종목입니다. 금요일장 6.8%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39,5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시청자님 현재 수익 중이신데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네. 여러분들 뭐 두산마켓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 저기 조 바이든 정부하고 트럼프 정부 그러니까 공화당 정부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쉽게 해서 공화당 정부는 작은 정부예요. 그러니까 모든 규제를 풀어주면서 당신들이 다 알아서 해라고 하는 쪽이라면 조 바이든의 민주당 정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다 알아서 해줄게라는 거예요. 그 증세 얘기 나오는 것도 아까 시간이 없어서 옐런의 그 증세 얘기도 미처 얘기를 못 해드렸는데요. 그건 잠시 제가 10시 반에 그런 말씀 제가 좀 드릴 텐데 우리가 다 알아서 해줄게. 돈도 왕창 쓸게.
얼마 정도 쓸까? 2조? 아니 3조 아니야. 한 4조 달러는 써야 돼. 그 제일 앨런도 야 돈 왕창 쓸게. 근데 제일 앨런이 얘기가 딱 거기 들어있습니다. 돈 왕창 쓰는데 그 돈 어디서 마련해? 그 우리가 보통 적자 국채. 우리가 회사에서 돈이 필요하면 회사채를 발행하잖아요. 그죠? 나라에서 돈이 필요하니까 국채를 발행하잖아요. 근데 이걸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세금을 걷겠다는 겁니다. 항상 그 부분을 봐야 됩니다. 어쨌든 일요일 혜택을 받는 쪽은 어떠냐?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은 관심 갖고 받는데 두산마켓은 그러한 종목군 중에 하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최근에 두산마켓 같은 경우는 또 어디입니까? 두산의 지게차 사업을 또 인수했죠. 근데 두산마켓은 아시다시피 가장 매출 큰 것이 어디냐면 북미 지역이죠. 그런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그래프 잠깐만 보시죠. 그래프 잠깐 보시면 역시 안정금을 이건 저를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마틴은 안정금이라고 얘기해요. 이 안정물이 움직이기 때문에 얘는 여전히 최소한 위로 올라가서 우리가 기초 분석단으로 얘기한다면은 5일 평균선에 쌍봉을 주기 전까지 물론 올라가면 두둥이 맞겠죠. 하지만 길게 보면 5일선에 쌍봉을 주기 전까지는 괜찮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보다는 한 단계 더 레벨업 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마켓 가져가도 괜찮다라는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매수가 28만 5천 원에 비중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탄소 섬유 기대감뿐만 아니라 아마존 자율주행차에 에어백을 공급한다라는 호재도 있습니다. 어제장 8.92% 강세 흐름 보이면서 41만 5천 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시청자님 우선 축하드립니다. 아주 기분 좋은 수익 내고 계신데 계속해서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네, 사실 저희가 제일 그 투자자분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 중 하나가 이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면 내려간 대로 질문 많이 받고 있고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질문 받고 있는데 왜냐면 저희가 이 효성첨단은 아마 저희가 이 국고추에서도 2번 정도 이렇게 추천 나갔던 종목군이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효성첨단 소재는 점심에 우리 최 이사님 진행하시는 빅셋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봄철이 오고 있다. 그 뭐가? 산불 예방, 산불 조심하시라는 얘기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난번에 캘리포니아 산불도 왜 그렇게 산불이 났느냐 얘기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여름이 다가오죠. 이제 또 중국에서 난리를 칠 겁니다. 기억나시죠? 작년에 그 여름 됐을 때 샨사댐 붕괴예요. 엄청나게 폭우가 오면 이 중국의 샨사댐 붕괴 얘기가 한참 또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뭘까요? 바로 지구 온난화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은 뭡니까? 파리 기후협약에 다시 재가입한 겁니다. 우리나라 여러분들 효성그룹이 그 광고할 때 보면요, 그냥 이미지를 이렇게 가고 있어요. 효성, 탄소, 이 효성.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그다음에 이제는 앞으로 이제 자동차도 완전 이 내연기관차는 못 팔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미래를 꿈꾸는 종목이 이 업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프 잠깐 보시죠. 그래프 잠깐 보시면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공략했던 것이 바로 이 라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걸 등대캔디라고 그래요. 그냥 공부 차원에서 이렇게 허벌판 위에 기었다가 상단으로 딱 올라갈 때 이렇게 등대처럼 올라갈 때 이게 원차트 법칙입니다. 이 맛이 옆으로 기었던 만큼 배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건 아직까지 I'm still hungry. 아직까지는 배가 고픈 이런 구간에 놓여져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럴 때 이거를 매매하는 방법은요, 3D입니다. 3D가 뭐냐면 일봉만 보지 마시고요. 주봉도 보시고 그다음에 월봉도 보시고 오셔야 되는데 월봉 하나만 보고 갈게요. 얘는요 하나만 제가 이거 참 많이 교육하고 있는데 요번 달까지 3월 달까지 월봉상 적산병 나온 종목 있잖아요. 그게 올해 주도주입니다. 얘들은요 만약에 이거는 내가 한 번도 이 종목 끄고 돈의 맛을 못 봤다면 어느 달에 만약에 얘가 월봉상 얘가 음봉을 때린다 그러면 그때부터 얘가 밑에서 좀 더 줍줍이 찬스다라고 보셔도 될 정도입니다. 결론 얘는 월봉상 최소한 지금 계속 양봉이잖아요. 쌍봉이 주기 전까지는 얘는 가져가도 괜찮다. 만약 흔들리면 일봉용 3분의 1만 줄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냥 가는 건 가게 놔두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거 권해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립니다.